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지역의 생산업체로부터 우선 공급을 받아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요소수를 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 해수유통이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었지만 호수 속은 여전히 썩은 뻘로 가득하고 악취가 심해 생물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 일수가 한 달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위 조절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이 건축물로 돼 있는 데다 민간 공항 보상 액수보다 적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지역의 생산업체로부터 우선 공급을 받아 숨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요소수를 구입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군산 지역의 요소수 구입난 상황을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수 품귀에 따른 군산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군산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천여 대. 화물차 한 대당 하루에 필요한 요소수는 10에서 15리터입니다. 리터당 10,000원이던 요소수가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까지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업무차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요소수를 15배나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으며 타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운행하면서 요소수 가격이 올라갔을 뿐더러 가격이 올라갔지만 비싼 가격에도 저희가 차주들이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어렵고 지금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화물차를 운행할 수도 없을 상황, 운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죠.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국노총 전북건설기계 노조에 따르면 군산 지역 노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0여 대. 건설기계 한 대를 모는 데 필요한 요소수는 하루 평균 15에서 20리터로 적어도 요소수 2통은 구비돼야 합니다. 하지만 주유소 7곳을 들러도 한 통 구하는 것마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앞전에 사다 놓은 것들이 거의 이제 좀 낮고 지금까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다들 걱정들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 내 주유소와 공업사, 정비소에서 요소수 구입이 어려워지자 고속도로 주유소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은 현실. 고속도로 가서도 있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만약에 연락해도 1시간을 기다렸다 치면 10m 누르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군산시는 익산, 완주 등과 요소수 공급 협약을 맺은 아톤 산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당 지역의 우선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군산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군산 지역 화물차,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반면 익산은 지역 생산업체인 아톤 산업이 우선 공급에 나서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특히 익산시와 아톤 산업이 오늘부터 익산 실내체육관 앞에서 요소수 현장 판매에 나섰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요소수를 사려는 구매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준비된 물량이 동인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요소수를 사지 못한 구매자들은 물량을 더 확보해달라며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최정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익산 실내체육관 앞에 길게 늘어선 인파. 자신의 차량 등록증과 플라스틱 저장 용기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자 아톤 산업이 오전 10시부터 현장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구매자로부터 차량 등록증을 받아 확인합니다. 확인을 받은 구매자는 15,000원을 내면 요소수 10리터를 받게 됩니다. 그나마 요소수를 살 수 있었던 구매자는 다행. 요소수 현장 판매에는 오전 8시부터 사람들이 몰리면서 금세 동이 났습니다. 아톤 산업이 현장 판매 첫날 준비한 물량은 10리터 기준
225개. 추운 날씨에 요소수를 사기 위해 기다렸던 대기자들은 판매 물량이 너무 적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만 400여 명이 몰린 구매 인파에는 일산 실내체육관에 가면 요소수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구입하러 온 타 지역 주민도 있었습니다. 아직 뭐 연락받고 왔다니까 지금 일로 가라고 공선훈장 지금 전주도 여기까지 왔다게 지금. 요소수 현장 판매는 익산에 등록된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 승용차 등 4만여 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다음 주부터 판매가 이뤄집니다. 아톤산업은 요소수 현장 판매 공급량을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요소수 현장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물량 공급이 관건입니다. 예, 반복될 것 같아요. 아톤산업에 달렸어요, 사실은. 일산시도 시민들이 요소수 구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품귀 현상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오전에 끝나버린 요소수 현장 판매. 요소수 구하기에 나선 일산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려면 충분한 물량 공급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698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2,99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17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익산 2명, 군산과 완주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을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익산에서는 김제 육가공업체 관련 감염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418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승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4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의 한 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인피면의 한 기도원에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기도원의 집단 감염은 어제 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 확진자는 이 기도원에서 10명과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이 하루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었지만 여전히 바닷속은 썩은 뻘로 가득하고 또 악취도 심각한데요. 해수유통 일수가 한 달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위 조절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배수관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배수관문을 여는 횟수가 하루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면서 썩은 냄새가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심이 깊은 물속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난달 생물을 채집하는 채니기로 바닥의 뻘을 끌어올려 보니 시커먼 흙만 따라 올라옵니다. 바닷속은 검은 죽벌에 악취도 심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수심 4m 아래로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지 못하는 염분 성층 현상이 나타나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 어패류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 유통을 한 차례 더 늘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달에 배수관문을 여는 날은 평균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새만금호의 수면 높이가 낮아질 때는 아예 배수관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수위가 대조기처럼 높게 차이가 나야 물이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리하고 조금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유통이 불가능해요. 월별로 다 다르고 저희가 월 평균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길을 열어 새로운 물이 들어와 생물이 살만하면 며칠씩 관문을 닫고 새만금호 바깥쪽의 해수면보다 1.6m 낮게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 해수량이 일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야간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데도 이 상태다. 그러면 해수유통의 양이 아주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말해주는 거고, 저는 새만금 호수에 대한 해수유통 논의를 지금 빨리 절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금 지금 바닥이 이렇게 썩고 있는 현상이 아주 꾸준히 유지될 거다. 1년 중 7개월은 생물이 살기 어려운 새만금호. 말뿐인 해수유통에 그치면서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개호기 수립과 재정 지원, 정책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과 정부가 인구 활력 지원 협약을 체결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주거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오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단계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요 사업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으로는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환경오염 피해 지역 친환경 보건 사업 등입니다. 시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전라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실증 시험포를 조성해 아열대 과수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아열대 과수 실증포에서는 재배가 쉽고 병해충에 강한 슈가애플, 스타후르츠, 손끝 바나나 등 8종이 선정됐습니다. 농기센터는 오는 10일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열대 과수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제386회 정례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중심이자 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이 국립해양문화시설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가진 군산에 해양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다문화 혼인과 출생이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혼인은 2011년 1,129건에서 지난해 530건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문화 출생도 1,144명에서 62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신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 비중은 7.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소음 측정과 보상금 지급 범위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인근. 하루에도 수차례 들리는 전투기 굉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방부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을 위해 군소음 피해 보상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소음 피해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소음 피해 강도에 따라 3종 지역으로 나눠줍니다.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매달 6만 원을, 90에서 94웨클인 2종 지역은 매달 4만 5천 원을, 85에서 89웨클인 3종 지역은 매달 3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보상법 설명회를 9일 개최했습니다. 당초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40여 명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국방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소음 등고선의 경계를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마을 앞집과 뒷집임에도 소음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보상금 역시 다르게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 주민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항공기는 75웨클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소음은 85웨클 이상부터 반영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설명회 내내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소음 측정과 이에 대한 정보가 피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작년 11월, 금년 3월 주민 대표 2표에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측정은 사실도 저는 몰라요. 저는 오늘 처음 이와 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약 30여 명이 모여서 국방부를 방문하고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역에 있는 위원장이랄지 아니면 지역의 군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그 행정구역 단위로 소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한다는 그런. 국방부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상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소관 국방위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다른 의견들이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군공항 인접 주민들. 이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149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구속수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입니다. 군산시가 내일부터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외식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외식 할인 행사는 식당을 방문하거나 배달의 명수를 통해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모바일 결제권만 인정되고 카드 결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신청은 지역 상품권 앱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업종이 음식점업인 가맹점에 1일 최대 2회 결제까지만 실적으로 포함됩니다. 익산 서동 생태관광지 등이 단계별 일상회복에 맞춰 전라북도 안심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장 방역 요원 297명을 배치한 안심관광지 60곳을 운영합니다. 안심관광지는 생태관광과 체험관광, 고택관광 등 5개 테마별로 지정됩니다. 익산 금마 생태관광지와 군산 청암산 에코랜드, 정읍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등입니다. 군산의 한 곡물 저장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오식도동의 한 물류기업 곡물 저장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폭발로 건물 창문 20여 개와 외벽 샌드위치 패널이 일부 파괴돼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2살 A씨가 목 등 안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의석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고창은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전주는 도의원 11명에서 최소 12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의원 선거구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돼야 합니다.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9일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업장은 도내에서 요소수를 제조하는 업체와 중간 판매 업체, 주유소 대형마트 등 920곳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즉각 수사가 진행되며 불법 제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시료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눈이 내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해발 1614m인 향적봉 일대에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3cm입니다. 올해 덕유산 향적봉 첫눈은 작년보다 5일이 늦은 겁니다. 눈이 내리면서 향적봉 일대는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배움터 장소를 신청받습니다. 모집하는 배움터는 모두 8곳으로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 등이 활용됩니다. 교육은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 비대면 화상회의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내외 소규모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군산시의회가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시민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회 역할과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오는 1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부터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9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 내 홀몸 노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다대림 봉사단이 직접 만든 빵을 거동이 불편한 춘포면 주민들과 관내 30여 개의 마을 경로당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